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의 다음 성장 기회가 언제쯤 찾아올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세계 1위 항암제 키트루다의 피하 주사 제형을 개발하고 있는 알테오젠, 올 1분기 안에 글로벌 빅파마와 신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사안을 단독 취재한 산업부 이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오늘 나온 소식이죠. 또 다른 이 빅딜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알테오젠은요, 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지난해에 빅파마 총 5곳과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이 중에서 또 한 곳과 좀 이르면 1분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로서 가장 유력하게 꼽히는 곳은 아스트라제네카와 길리어드입니다. 알테오젠은 아시다시피 기존 정맥 주사 제형의 의약품을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일명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플랫폼을 가진 기업입니다. 네. 항암제도 피하 주사로 만들며 또 병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도 투약이 가능해져서 주목받고 있는 거고요. 주요 면역 항암제인 이 로슈의 그 티센트릭 앱 그리고 BMS의 옵디보 등 이 제품들은 피하 주사로 지난해 FDA 승인을 받은 반면 항암제 인핀지를 가지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피하 주사 개발을 시작도 못해서 말 그대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또 경쟁 제품들에는 미국 할로자임의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상황이라서 이에 대적하기 위해선 알테오젠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또 네. 차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항체 약물 접합체, 이제 지난해 가장 핫한 키워드였잖아요. 네. ADC 신약 트로델비를 보유한 이 길리어드도 이번 계약의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그간 트로델비는 유방암에서 발현되는 이 트롭2라고 하는 단백질을 공격하는 유일한 ADC 신약이었는데요. 지난달에 이 다이이치 산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ADC 신약 그리고 이 또한 유방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길리어드 또한 이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빠르게 알테오젠과 협력을 해서 가장 먼저 피하 주사를 내놓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의 빅파마 기술 이전이 곧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머크사도 이번 이 컨퍼런스 콜에서 키트루다 SC 제형에 대한 연내 출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SC 제형의 성공이 머크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해진 상황이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에 워크랑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당시에 네. 총 4조 6천억 원이라는 규모였는데 2023년 12월 기준으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약 5조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 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사실 머크도 자체적으로 이 제형 변경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 지난해 계약금을 더 주고 독점 계약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까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는요. 대표 제품인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를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키트루다는 오는 2028년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되는데요. 알테오젠의 기술을 적용을 해서 피하 주사로 만들어서 새로 출시를 하면 이 특허 만료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최초로 허가받은 이 ADC 신약 엔허투도 알테오젠이 피하 주사 개발을 맡으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테오젠 말고도 더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빅파마들이 알테오젠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기술을 가진 기업은요. 전 세계에서 할로자임, 미국의 할로자임과 우리 알테오젠 이렇게 두 곳뿐입니다. 여기서 알테오젠의 경쟁력이 더 높게 점쳐지는 이유는요. 이 계약 특수성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쟁사인 할로자임은 로슈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당시에요. 항암제 품목뿐만이 아니라 항암제가 타깃하는 암 유발 단백질 전체에 대해서 이 독점으로 계약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할로자임은 로슈의 제품 외에는 같은 바이오마커를 타깃하는 다른 항암제는 추가로 계약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반면에 알테오젠은 다른 기업과 계약해서 바이오마커가 아닌 제품 품목에 대해서만 단일 품목에 대해서만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바이오마커가 같더라도 같은 항암제라도 다른 빅파마와 추가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네. 올해 알테오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가져봐도 괜찮습니까? 일단은 가장 기대하는 소식이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머크의 키트루다 SC제형 이제 출시인데요. 연내 출시가 공식화된 만큼 머크가 그래도 이번 달 원래는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밀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내 출시를 하려면 사실 이번 달에는 FDA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게 되고요.
있고요. 또 출시 후에 1년 6개월 안에 키트루다 매출액의 최소 30%까지 이 피하 주사로 매출을 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만큼 올해 키트루다 매출 전망치가요. 우리 돈 약 4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0조 원 기준으로 30%라고 하면 최소 12조는 피하 주사로 매출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예.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이 알테오젠의 판매 로열티가 약 5%입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보면 알테오젠이 2026년에는 약 6천억 원, 최소 6천억 원의 로열티를 받을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고요. 또 당장 올 상반기에도 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일본 다이이치 산교의 이 N2 피하 주사 제형이요 임상 1상에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단계가 진입을 하게 되면 이 역시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예, 잘 들어봤고 어제 이 유상증자 공시도 나왔잖아요. 이 이슈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자금 마련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알테오젠이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을 넘어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사업까지 확장을 할 계획인데요. 최근에 안과 질환 치료제죠. 이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올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1,550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은 연구 개발에 그리고 550억 원은 자체 공장 설립에 이제 투자할 예정인데요. 그간 위탁 생산을 맡겼었던 히알루로니다제 원료까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한다는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네, 산업부 이서우 기자였습니다.